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잠을 자거나 4시간 이하로 잔 그룹은 마치 알코올 중독자 수준의 인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잠을 안 자면 뇌에는 자꾸만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치매, 우울증 이런 질환들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러니컬하게도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단기간의 수명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고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당뇨병 위험성이 증가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피로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죠. 그렇다면 건강한 잠, 수면은 어떤 요소들이 있을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연 잠을 몇 시간 자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연구 논문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7시간 잔 뇌하고 4시간만 잔 뇌를 비교하는 실험이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이죠. NIH라고 말하는 그 연구에 따르면 매일 7, 8시간 동안 잔 사람들이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평균보다 한 20% 정도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하루 4시간 이하로 잔 그룹은 마치 알코올 중독자 수준의 인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주의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 거죠. 또 이 사람들의 MRI를 찍어봤더니 우리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기능이 훨씬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7시간 수면이 기억력, 판단력, 기분, 인지기능 가장 이상적인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6시간 이하로 잠을 자거나 오히려 9시간 이상 잠을 너무 많이 잔 경우도 인지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뇌 속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10년 전에 미국 대학 연구에서 중요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뇌에 있는 글림프 시스템이란 건데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뇌에 있는 청소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목이나 겨드랑이 주변에 임파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리거나 그러면 임파선이 붓고 목이 붓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임파선이란 건 말 그대로 몸의 면역 시스템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균이나 안 좋은 물질이 들어왔을 때 걸러주고 우리 면역 시스템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뇌 쪽에 있는 임파선, 글림프라는 것이 뇌에도 임파선이 있기 때문에 뇌에 있는 찌꺼기들을 걸러주고 청소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뇌에 있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식기세척기는 밤에 잠자는 동안에 작동을 하게 돼요. 특히 우리 잠자는 수면 중에서도 우리가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나누는데요. 깊은 잠을 자는 비렘 수면 시간 동안에 이 글림프 시스템, 이 식기세척기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찌꺼기를 그 시간에 청소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거나 얕은 잠을 자게 된다면 쉽게 말하면 어제 먹었던 음식 그릇들이 아직 청소가 되지 않은 채로 다음날 다시 밥상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잠을 안 자면 뇌에는 자꾸만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축적되다 보면 치매, 우울증 이런 질환들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면 많이 자고 오래 잘수록 더 뇌에는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많은 연구 논문들에 의하면 9시간 이상 잠을 과도하게 자는 것도 뇌 건강에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 주말 되면 이제 출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니까 내일은 늦잠을 푹 자야지. 그러니까 그날 전날 밤도 일부러 늦게 자고 다음날은 늦잠을 자는 그것을 우리가 외국 갈 때 제트랙이라고 하죠. 시차라고 그러잖아요. 일종의 사회적 시차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면의 패턴은 사실 수면의 질과 수면의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이 리듬이 깨지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수면에 관여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도 균형을 잃게 되고요.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면 장애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브레인 포그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울감이 증가될 수도 있고요. 9시간 이상 잠자는 사람들 우울증 위험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오히려 인지 기능을 더 떨어뜨린다. 잠을 너무 많이 자면 뇌가 활동 모드로 전환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기억력이나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들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9시간 이상의 단기간의 수명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고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당뇨병 위험성이 증가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피로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죠. 우리가 사실 아이러니컬하게도 너무 오래 자면 개운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이유는 우리의 생체 리듬, 생체 시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시간 이상의 너무 많은 잠을 자는 것이 뇌 건강에는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점점 잠자기가 어려워지는 걸까요? 많은 이유들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멜라토닌 호르몬을 예를 듭니다. 20대에 비해서 50대로 가면 멜라토닌 호르몬의 양이 5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바뀌게 되는 거죠. 또 그거 외에도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잠을 2번, 3번 정도 깨고 깨다 보면 다시 잠이 들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도 노년기에 좋은 수면을 얻기 어려운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나이가 들면 복용하는 약물도 많아지고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도 예민해지고 나이가 드실수록 질 좋은 잠을 자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잠, 수면은 어떤 요소들이 있을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의 양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수면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보다 짧거나 너무 길면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나 비만, 당뇨, 우울증,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지는 이런 건강 문제가 유발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면의 질입니다. 우리 수면은 렘 수면 과 비렘 수면이라는 것으로 나누는데요. 렘 수면은 우리가 잠자면서 막 꿈을 꾸는 약간 선잠을 자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비렘 수면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잠자는 동안에 이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은 계속 사이클을 이루면서 6, 7번의 반복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깊은 잠을 자는 비렘 수면의 기간이 너무 짧으면 7시간을 잤다 하더라도 충분한 뇌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잠의 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깊은 수면, 비렘 수면 기간 동안에 뇌가 해독이 되고 세포가 재생이 되고 면역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번 잠자는 시간 동안에 중간에 깨지 않고 7시간 동안에 통잠을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면의 규칙성이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깨는 거죠. 많은 수면학자들이 권유드리는 것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잠드는 시간을 결정하는 거죠. 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서 잠자기가 힘들고 불면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십니까? 그거 하고요. 주무시는 방에 TV가 있습니까? 이걸 제가 두 가지를 여쭤봅니다. 최근 들어서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우리 스마트폰이죠. 사실 지금 이 영상도 스마트폰으로 밤에 동영상으로 이걸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너무 재밌고 자극적인 동영상이나 화면들이 많기 때문에 뇌가 점점 각성을 하게 돼서 좋은 수면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밝은 불빛, 또 TV도 마찬가지죠. 잠자는 방에 TV가 있으면 TV에서 나오는 밝은 불빛과 말소리 이런 것들로 뇌가 계속 각성되기 때문에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스마트폰을 잠자리에서 멀리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불면증이 있을 때 아예 잠을 자지 못하고 뇌가 쉬지 못하는 것보다는 수면제라도 복용을 해서 어느 정도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제는 수면제를 의사들이 처방하기를 조금 꺼려하고 환자분들도 수면제를 먹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은 이 수면제라는 약이 갖고 있는 의존성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약에 대해서 생기는 신체적인 의존성도 있고 정신적인 의존성. 내가 오늘 수면제를 안 먹었더니 잠이 안 오더라. 수면제를 먹었더니 마음이 놓이면서 잠이 잘 오는 정신적인 의존성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벤조다이아제핀이라는 그 수면제 약은 지속적으로 장기간 사용하면 우리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가 훨씬 더 뇌 건강에는 좋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제가 아까 전에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뇌 노폐물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과정,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면 똑같이 7시간을 잤는데 쉽게 말하면 뇌 청소기는 덜 작동을 하는, 즉 뇌의 찌꺼기는 덜 배출해내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뇌가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과로하는 것을 피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뇌를 청소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면 환경을 유도해서 수면제 없이 잘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뇌 건강을 위해서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환자분들께 수면제 처방보다는 멜라토닌 약을 처방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멜라토닌 약은 취침 한두 시간 전에 복용을 하고 동시에 같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고 일어나는 그 루틴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멜라토닌 호르몬 약은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먹었다고 금방 잠이 오지는 않지만 규칙적으로 복용하면 내 몸에 있는 생체 시계를 조절해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저는 수면제보다는 멜라토닌 호르몬 약을 복용하시는 것을 권유를 많이 드립니다.